자, 여러분, 오늘은 여사제입니다. 자, 여사제 공부하면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1번. 아이, 나 괜찮아. 여사제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 2번.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나 괜찮다. 2번. 나 여사제 어렵다. 2번. 찐이는 괜찮고, 아랑님도 괜찮고. 괜찮으신 분은 이제 가볍게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 1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멀리 안 가요. 음, 들을 거예요. 응. 자, 여사제로 제가 수업만 한 진짜 두세 시간 할 수가 있어요. 두세 시간을 하는데, 참 사연이 많은 애다. 근데 저도 이제 매년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여사제에 대한 시각이 저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트렌드에 따라서 이 여사제라는 캐릭터는 그대로인데, 시대에 맞춰서 이 여사제의 어떤 그 핵심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 것도 또 있고,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경험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여사제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매년 여사제에 대한 강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여사제 강의 찍는 것도 좀 재밌어요, 사실. 음. 어릴 때, 그러니까 완전 탈인이 시절 때 여사제는 어려웠어요. 저도. 그 다음에 좀 알기 시작하니까 여사제가 굉장히 나빠 보였어요. 저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좀 더 알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불륜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전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알기 시작하니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알기 시작하니까 와, 이 사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또 더 알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마음 안 아파도 될 것 같은데? 명예 정점을 찍은 사람인데 돈 많이 벌겠지.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점점 달라져요. 점점 달라져서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10주 완독반에서도 어제랑 오늘, 아니다, 오늘인가요?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오늘 딱 여사제 범위라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여사제를. 자, 말 그대로 여사제는요, 여자의 사제예요. 어, 우리나라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인인데 그냥 단순 종교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왜냐면 아무나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자리를 좀 그냥 일반 종교인처럼 되는 것보다도 선택받은 그런 종교인들 있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선택받은 자예요. 저분들은 아무나 이제 내가 공부의 학식이 높다. 그리고 나는 어디 뭐 종교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우선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눈뜨니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더라. 약간 요런 느낌의 되게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그런 자리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자, 내가 다음날, 오늘까지만 일반인으로 살고, 내일부터는 종교인으로 살아야 된대요. 선택받았어요. 자, 아랑님은 아니고, 아랑님, 아랑님이 여사제가 아니시구나. 여사제, 누구시죠? 여사제. 나의 탄생카드가 여사제이신 분이다. 단문지님, 네. 자비님도 그렇고. 자, 오늘로서 일반인으로서 평범하게 살고 00시부터 종교인으로만 살아야 된대요.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일시적으로 잠깐 멈추고 종교인으로 갑자기 살아야 된대. 선택받아서 저기 신전에 가서
딱 자리에 앉아야 된대요. 그럼 심정이 벌써 와우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떨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면 아이도 내 손으로 잘 돌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신의 말씀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본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잠깐 내려놓고 토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신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을 살아야 된대. 어, 참담한데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해야 할 것 같다. 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 느낌인데 이제요.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예전의 나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단무지님 말처럼 어쩌겠어요. 나한테 주어졌다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할 거예요. 요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여사제라고요. 부정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하지도 않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자리구나. 책임감. 고민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여사제라고요. 여러분, 요 마인드 조금 기억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자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신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에서 저 커튼 한 장만 탁 치면 신이 계시거든요. 딱 커튼 한 장으로 신의 구역, 인간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인간인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돼.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역할은 뭐냐? 신의 말씀과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 항상 중도 중용의 자세로 걸어가야 돼요. 어쩌겠어요.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내가 맡은 일이잖아요. 책임감 있게 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전체적인 카드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좀 어때요? 한 분씩 말씀해 볼까요? 자, 뭐, 예를 들면, 뭐, 흔히 얘기하면 푸르르다. 그죠? 뭐 이런 거.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 또,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보이는 대로. 경직되어 있고, 차갑죠. 그쵸? 다들 차갑다. 예. 너무 처녀성 그 자체 옷이 있죠. 음. 그리고 또, 넘사벽 같아요. 그쵸? 뭔가 다가갈 수 없는, 다가가기 좀 힘든 캐릭터죠. 바른 모습이죠. 자, 너 감정이 안 보이고 너무너무 잘 보시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잘 보시네. 이게 다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런 모습이 지금 파란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고, 파랗고, 푸르르고, 차갑고, 요런 부분인데요. 자, 그 상징적 의미에서 보시면, 흘러내리는 옷, 푸른색 옷, 요 라인을 조금 보세요. 푸른 색깔, 푸른 색깔,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여사제의 성격을 조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컬러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컬러는 파란 색깔은 일단 소통의 컬러예요. 소통의 컬러이면서 도덕적, 신뢰적, 이런 거 냉정함, 이지적 이런 것들을 그 정화의 상징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보자면 파란 색깔은 신뢰, 믿음, 신뢰랑 믿음을 또 받고 싶어 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러만큼 또 신뢰를 내가 받고 싶으면서도 이 사람은 신뢰가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어마무시하고요. 맞아요. 소통의 컬러이면서 언어적으로 이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말로써 논리적으로 따라올 사람은 없어요. 파란 색깔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또 잘못되면 파란 색깔을 조금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소통이 막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막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고집이 너무 세져서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아니다.
지배하고 억압하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컬러도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정관념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이런 컬러도 돼요. 요거 부작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근데 여사제도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데 진짜 카드를 너무 잘 만든 게요. 진짜 너무 잘 만든 게 그걸 또 파란 색깔로 그려놨는데 프랑스에서는 옛날부터 이 블루라는 색깔을 신성한 색깔로 쓴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파란 색깔을 구할 수도, 그 옛날에는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모 마리아의 옷 색깔을 칠하려고 파란 색깔을 되게 귀한 색깔로 여긴대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여사제는 성모 마리아다라는 그런 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성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무결점에 청렴결백한 사람이고 또 여사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혜랑 지식, 토라를 전달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교육적으로 이제 전달, 요렇게도 의미가 부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카드에서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컬러가 잘못 쓰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어, 내 주장만 맞다고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벌써 탄생 카드가 여사제이신 분들은 찔리기 시작했다는 채팅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음. 자연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색깔이고 그 옛날에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컬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귀한 거를 이제 성모 마리아 색깔에 입히는 것도 되겠고 근데 성모 마리아 분의 자체 옷 자체가 이제 파란 색깔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려고 더 귀하게 쓰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얘는 정말 고귀한 색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면 또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발 밑에 달, 요 질문이 참 많았거든요. 발 밑에 달, 머리에 쓴 것도 달. 그러니까 나는 여자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달 자체가 감정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달. 자, 달. 그냥 진짜 쉽게 접근할게요. 달. 음.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녹화 중입니다. 자, 음의 영역이고, 음이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성, 이거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달에서 보면은, 감정 기복, 목이 심하다, 이런 거를 뜻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발밑에 싹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여성성을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이 뭐야? 그냥 낮추고, 감정 기복이 일어나도 나는 중도와 중용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그죠? 또 달이 1년 한 달에 28주기, 28일 주기, 29일 주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생리 주기가 달걸이라고 옛날 말도 있었을 정도로 이제 달의 모양이 지금 이 순간에 도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지금 이 시시각각 이 달의 어떤 변화 자체를 나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내가 관장을 하겠다. 어, 달의 여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달의 여신이라기보다는 성모 마리아 쪽이 조금 가깝기도 하죠.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왕제보다 격이 높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자로서의 원탑은 여왕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나라 자체를 황제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여왕제가 이 나라의 원탑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여사제다. 아무리 인간인 이 사람이 아무리 그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적으로만 격식으로만 따지다 보면 여왕제보다 여사제가 훨씬 위인 거 맞아. 이건 비교 불가해요.
비교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제는 여왕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질 수는 없지만 높은 명예를 가졌어요. 이거는 여왕제도 가질 수 없는 명예를 가졌어요. 특권을 가졌다고요. 하지만 뭐예요? 여사제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도 그런 여사제처럼 뭐 좀 약간 여자인지라 사랑도 받고 싶고, 금전도 욕심도 좀 내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눌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눌리고 살아야지 저 자리를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 자리에 앉은 만큼 내가 그만큼 책임감과 따라오는 고통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토라. 지금 수업은 여러분, 뭐 중급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배우고 오셨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급 여러분들을 위한 레벨의 수준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토라라는 개념은 뭐냐면 신의 율법을 다루는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안에 사실 이 토라라는 개념 자체가 그 일반 뭐 기독교의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 카발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끝도 없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할게요. 왜냐면 이 쉽게 다가가는 타로였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쉽게 다가가는 타로. 토라는 자, 신의 경전이다. 율법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의 말씀이 담긴 경전이다. 왜냐면 저희 지금 단톡방에 카발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혼란이 올까 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만 먼저 공부하시고 나중에 훗날 카발라를 저는 파헤쳐 보시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타로라는 게 학문이 되어버리고 정말 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너무너무 재밌게 배우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하나하나 천천히. 그래서 토라는 경전으로서 요거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안에서만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바보의 여정 한번 저의 강의 영상 한번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아니면 그 교재에 있는 바보의 여정 한번 보셨다 하시는 분 보셨어요? 자, 조금만 보자면 0번 바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뛰쳐나왔잖아요? 그러면서 1번 마법사를 만나서 마법사야, 사람을 좀 모아줘. 그래서 마법사가 앞에서 마법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법사의 어떤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너 어디 아파? 잠깐만 있어봐. 이러면서 뭐 뚱땅뚱땅 화학 제품 만들어서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싹 나았어. 저 배가 너무 고픈데요? 배가 고파? 야, 빵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 뭐 밀가루랑 뭐랑 뭐 섞어가지고 뚱땅뚱땅 하니까 뭐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법사는 굉장히 전지전능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법사를 보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빵을 만들어 놨는데 막 사람들 뺏기 시작하고 약을 만들어 놨는데 약을 오남용을 해버리고 사람들을 겁탈하고 때리고 무질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여사제님, 도저히 안 되겠어. 사람을 일단 모아놨긴 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통제 좀 해주세요. 맞다, 아니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요 갈등을 좀 해소시켜 주세요. 알겠다. 내가 토라로 맞고 틀렸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려주겠다. 토라로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토라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토라 안에서 얘야,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절대 너는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토라라는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사제는요.
그 어떤 기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토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 이외의 영역인 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융통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있냐 없냐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존중은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내가 습득하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쵸? 토라라는 걸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팔랑귀가 돼서 그런가 하고 내 가치관을 홀라당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토라라는 거를 마스터의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이 모든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을 다 통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이 조금 없어요. 대화하는 것도 토라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하지만 토라 이외의 것을 물으면 토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약간의 융통성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흑백 기둥을 보시면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걸 보이시나요? 뭐 여기 보면 검은 기둥은 보아즈고 흰 기둥은 약인이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흑백 기둥의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요 토라라는 어떤 그 범위 안에서 가치관이 생성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푸른 색깔 아까 강조했잖아요. 푸른 색깔 소통하는 걸 좋아하면서도 나는 논리적이고 이지적이고 자제력이 좀 강한 컬러이기도 하면서 신뢰, 믿음, 도덕적 이런 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토라라는 걸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벗어날 생각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좀 이해 갔다 1번. 아우, 무슨 소리 하는가 모르겠다 2번. 어렵다. 좀 더 쉽게 설명해달라 2번. 괜찮죠? 다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음.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힌트가 나와져 버렸지만 여기에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요. 어디에 있어요? 물은 어디에 흘러요? 장막 뒤에. 그쵸? 얼마나 흘러요? 많이 흐르죠. 많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림의 절반이 물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제가 책에다 적어놔서 그렇지. 초심자분들은 이게 물이라는 거를 아마 진짜 예리하신 분 아니고는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또 이렇게 됐는데 비슷하죠. 달, 물, 음, 여자.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이라는 숫자도 음의 숫자고요. 여자의 숫자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물은 또 뭐냐면 얘네들이 또 감정을 뜻하잖아요.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이 반이나 있는데, 흔히 말하는 감정이 반이나 딱 차 있는데, 이거를 장막 하나로 교묘하게 가려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내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만큼 일단 진짜 감정이 이만큼 차오른 사람인데, 내가 컨트롤 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져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사제이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탄생카드가 여사제이신 분들은. 내가 정말 그 이성의 끈 하나 딱 놓치면 정말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체면이나 이미지나 이런 거 상관없어. 진짜 확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성격을 갖고 계세요. 웃었어요. 여사제 한 분 웃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장막 하나로 교묘하게 가렸다라는 거는 내 감정을 교묘하게 숨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란 키워드가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저기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자, 아까 실컷 설명했잖아요. 여사제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되게 고귀한 컬러 옷을 입고 있고, 도덕적이고, 뒤에 가면 또 난리 나요. 얼마나 도덕적인지. 뒷페이지부터 가면 얼마나 도덕적이고, 철저하게 꼼꼼하고 논리적인지 보여드릴 텐데, 근데 이거를 감정 하나를 교묘하게 천막 한 장으로 이제 탁 가려놨다는 거예요. 요거를 컨트롤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논리적인 게 감정적으로 변하기 한순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뒤에 실전 상담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는 35쪽을 볼게요. 페이지 35쪽이요. 자, 키워드는 요렇습니다. 한번 키워드 읽어보세요. 키워드는 자, 실전 상담 기본편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요, 이 실전 리딩에서 나온 게 이 키워드가 요렇게 나왔다. 요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 거예요. 키워드부터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여사제, 명예짱이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명예짱은 뭐냐면 여러분, 명예를 쫓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명예를 쫓아야 되는 사람과 돈을 쫓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쫓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돈을 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학벌이 높거나 학식이 높거나 한 분야에서 2, 30년 이상 동안 베테랑 고수가 되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조건이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사제 분들도 이직 이동이 굉장히 잦아요. 왜냐?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직이 잦다 보니까 내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학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학벌이 없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사제가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여사제로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걸 언제 알고, 어떻게 압니까? 살다 보니 내가 여사제인 걸 알았지.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니까 내가 여사제인 걸 알았지. 내 적성을 찾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럼요. 오래 걸려요. 근데 진짜 이거는 타고나기를 내가 적성에 탁 맞춰서 가신 분들.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딱 갔다. 그래서 그만한 그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여사제가 조금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공부할 타이밍에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학벌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자존심 상하게 일수예요. 기분이 너무 상해요.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 명예장이 몇 개가 있거든요. 명예장이 2번, 9번, 5번 정도가 돼요. 5번은 세모예요. 교황은 세모예요. 약간의 그 상업적인 부분도 있으면서도 요렇게 명예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교황이거든요. 근데 9번 은둔자랑 2번 여사제는 여기 은둔자 계실 텐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 학식 요런 거 요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만족도를 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 가치관 수준, 내 체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만족하지 않으면 이직이 잦아요. 아니면은 계속 뭔가를 공부를 하고 시도를 해요.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고, 고대 최고의 엘리트, 고대 시절 최고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잘난 척 하셔도 돼요, 여사자분들. 은둔자분들 마찬가지고.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점이 남들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왜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지라는 생각을 베이스를 깔고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약간 가르치려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요. 특징에도 나와 있지만, 가르치려는 태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사제가 그렇게 타고났어요. 근데 진짜 가르쳐야지 한 게 아니라 아는 걸 말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게 기본 옵션으로 갖고 태어나셨어요. 여사제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잔소리고, 왜 너는 나한테 가르쳐 드려고 드냐? 말투가 왜 그러냐라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사제분들은 시비를 걸려고 한 게 아니고, 당신을 무시를 하려고 아니라 그냥 타고나기를, 왜 저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지? 라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타고나기를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적 수준이 높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염두를 해보세요. 필기를 어디를 해주세요. 이게 모든 상황에 대입이 됩니다.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대인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어떤 그 생활에 있어서도 지적 수준이 높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성향을 보시면, 성향을 보시면, 도덕적이다. 요거는 앞에서 계속 했죠.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이고요. 그다음에 체면을 많이 따지고요. 보수적이에요. 내가 항상 올바라야 돼요. 반대로 내가 항상 올바르고 입 바른 소리를 하려면 공부가 많이 되어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 공부한 거를 내뱉습니다. 이거의 연속이에요. 여사제는. 한 분야의 타로 카드의 공부도 되겠지만 인생사도 마찬가지겠고 다른 공부의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내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똑바르게,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편법, 흔히 말하는 꼼수, 절대 못해요. 공부도 정도의 길로 가요. 좀 많이 스스로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리고 보수적이고 무결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벽증이나 완벽과 최고를 고수를 합니다. 피곤합니다, 이 사람들. 아우, 정말 여사제분들 같이 공부를 하면요. 제가 괜찮다, 됐다, 이제 실전 상담 하시라, 현업하시라, 오픈하시라 해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모자라대요. 공부에 끝이 없는 거 아는데요. 공부에 끝이 없는 건 누구나 잘 알아요. 그래, 저도 현업을 하면서 책을 쓰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 토라가, 솔직히 이 토라 만들어지기까지 몇백 년이 걸렸겠습니까? 그 몇백 년 걸려가지고, 어떻게 뭐, 이 생에 써먹지도 못하고 가시게 생겼어요. 정말 공부만 하시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하는 것도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이게 약간 좀, 계속 공부에 늪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게 근데 타협점이 필요한 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게 본인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해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같은 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봐봐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여사제분들은 좀 인정을 해요. 왜냐면 요런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사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결벽증처럼 되게 완벽한 걸 고수를 하잖아. 융통성 부족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인정 못 해요. 인정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사람이에요. 칭찬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무지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단무지님이 여사제시거든. 칭찬이 아니라요. 본인을 너무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본인을 너무 객관화시켜서 본인을 너무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5번 별표 칠게요. 계속해서 지적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지적 수준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수준과 사고방식 기준에 부합하기를 바래요.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치려는 말투가 조금 베이스에 있습니다. 약간 염소 자리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음. 내 상식적에서 행동하시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 당연한 걸 왜 모를까? 근데 세상에는요, 이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요, 나이랑 상관없이 남녀노소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무례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요. 버릇없고 무례하다라고 보일 정도로 만말만 하는 거예요. 만말. 뭐, 시어머니든, 직장 상사장, 사장님이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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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이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특징인데요. 또 특징이 더 있긴 한데 요런 부분이 특징인데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요게 모든 분야에 응용이 되고 대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7번은 좀 더 다른 분야예요. 7번, 8번, 9번 요 라인은 조금 다른데 요 직관력기에 대해서 저희 단톡방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할게요. 그리고 숨겨진 영향력도 있을 수 있는 게 직관력, 촉, 신기, 그 다음에 뭐 통찰력, 이 모든 걸 통달해서 모든 게 여사제한테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고요. 토라라는 거를 세상의 이치를 그리고 신과 가장 맞닿아져 있는 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이 오죽했으면 저 사람을 픽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통찰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그래서 숨겨진 영향력, 이거는 약간 신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영적인 능력. 그리고 촉, 통찰력, 이게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 약간 통계를 내고 싶어요. 여사제랑 개자리 되게 좀 통계를 내보고 싶어요. 되게 개자리도 많이 들어오시고 여사제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공부를 하시려고 그다음에 되게 공부를 후벼파시는 분들도 정갈자리, 처녀자리들도 많아요. 정갈의 교황자리도 많으시고 처녀의 교황자리도 많으시고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별자리랑 탄생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별자리는 좀 이따 얘기해야겠다. 별자리는 여튼 여사제가 굉장히 많고 여사제 교환 카드가 조금 많으시죠. 음. 저 여사제 처녀예요. 심지어 처녀의 정갈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단무지님은 딥하게 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아는 게 되게 많으시고 잘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인내할 줄 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감정을 다 드러내고 앉아있으면은 신이 이 사람을 픽했습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때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도 기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점을 넘어서 폭발했을 때는 이 사람이, 와우,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야? 할 정도로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요거는 또 경우의 수가 많아서 생각이 많아요.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다 적어줍시다. 파워 J라고 써주세요.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내 상식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아우, 이 급변하는 세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지금 2027년도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꿔서 이 법이 싹 다 바뀌었어. 내 머리 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피인데도 그런데 이거는 여사제 성격을 좀 많이, 피예요. 오, 처녀자리, 정갈, 여사제 피, 요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신중하신 거예요. 신중하신 건데, 조금 극성으로 얘기를 하면 파워 J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요거 별표를 칠게요. 요것도 별표를 칠게요.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뒤에서 응용할 게 많아요. 생각이 많고 신중하고 아까 계획을 짠다라는 부분에서 요것도 별표를 칠 거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새로운 사람들보다도 익숙한 만나는 편이 좀 좋고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사회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생활을 못 해요. 은둔자는 그래도 혼자서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은둔자도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외골수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적 가치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왜 어지간해서는 이제 사제지간 아니고 상하관계 아니고서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잘 어울리기가 좀 힘들어서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익숙한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한데, 어,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 성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내 성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미 다 트러블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리고 추려져서 내 찐친들이 생기는데, 잘 보시면 내가 맞춰주는 것도 많지만, 내 성격에 익숙한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사실 적치고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마음이 아파요. 이게 왜냐면, 어, 제가 좀, 이제, 마을이 좀 셌나? 여사제가 하면 여러 놀렸어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진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내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든지, 이렇게 돼서 사회적으로 좀 편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포커페이스가 유지가 되잖아요. 포커페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도 넓고 얇고 이런 관계는 유지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의 찐친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가려지죠. 그리고 이 여사제도 한 번 마음을 열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서요. 되게 뭐랄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있죠. 여사제 옆에 가면 되게 안정이 돼요. 여사제가 약간 거울 치료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감정 기복 사람들한테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여사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임무들이 있잖아요. 그 임무 상담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런 든든함이 좀 있어요. 신뢰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도덕성도 높고. 그러니까 좀 이 여사제 주변으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내 성격을 맞춰줄 수 있는 친구냐, 아니면 나를 찾는 사람들이냐, 나를 찾는 사람들이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사회생활 할 때 보면. 그러면 나를 찾는 사람들이면 내가 계속해서 상담을 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 반면에, 나도 이제 사람이니까 뭐 스트레스를 같이 풀 만한 친구라든지 나의 허심탄회를 말을 잘 안 하긴 하지만 내 속마음을, 그런 걸 풀 만한 친구들은 무리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이해가시나요? 마음이 아픈데 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 4번도 별표를 좀 칠게요. 이게 요거 9번 별표 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게 뭐냐면 조용히 혼자만을 그러니까 혼자만이 있는 시간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상황이 너무 힘들 때 나왔다고 한다면 혼자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혼자서 조용히 내면을 다스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별표랑 여기 별표가 중요한데, 자, 여러분,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은 보면 여사제가
이렇게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도덕적이고 체면을 많이 따지고 명예를 중요시한다. 이런 부분을 다 아셨을 거예요. 아셨고 그다음에 또 상담을 잘하시는 분이고 그만큼 학식이 높으신 분이다. 요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혼자 조용히 차분히 내면에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이런 인내나 이런 걸 힘을 기르는 그런 키워드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요거까지 연계를 지어보세요. 저 자리에 아무나 진짜 앉는 게 아니거든요. 저 자리에 앉으려면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혼자서 정화가 되는,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는 사람이에요. 정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획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아까 지적 수준이 조금 높다. 여기서 이제 나와 같은 수준 사고방식 기준에 부합하길 바란다. 요 라인도 그렇고 몇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세요. 다 응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연애 파트 갑니다. 자, 이제 끝났어. 아, 어떻게 한 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잠깐만요. 이제 특징 한 시간 했네요. 여사제가 이래요. 여사제가 제가 진짜 오늘 진짜 기필코 한 시간만 해야지 하면서 저도 필기를 빽빽하게 해왔거든요. 요것만 달달달 읽어드려야지 했는데 그게 안 돼. 여사제는 그래요. 그래서 따로 요렇게 또 강의를 합니다. 자, 연애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리딩이 많습니다. 연애는 연애도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어, 명예 우선, 그 다음에 명예, 실추. 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 우선이 되면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느냐. 명예가 실추되면 어떤 연애를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애가 좀 어렵습니다. 연애가 쉬울 것 같으면 여사제라고 안 했겠죠. 연애운을 논하기가 좀 어려운 카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 연애할 수도 있죠.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현명하고 이해심이 많은 요런 게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덕적 이성력 관념이 강해가지고 올곧기 때문에 이거는 좀 타협이 좀 힘든 그런 스타일이긴 하죠. 아까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요렇게 어려움이 좀 다릅니다. 연애나 인간관계에. 근데 요거를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는 분이면 결혼 생활이나 연애 생활, 결혼 생활 계속 고비를 넘겨가면서 잘 넘어가시는 분들인 거죠. 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왜냐면 상대방이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자꾸 안 싸우려고 참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을 건데요, 여사제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내가 참고 내려놓고 포기를 하면 빠른데, 요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에 혼자서 내적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거를 계속해서 참고 가시면 다행이에요. 근데 요거를 못 참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또 받아주는 남편, 받아주는 친구, 받아줄 수 있는 남자친구, 아니면 내가, 그니까 남자친구라고 하기에는, 그니까 여자니까 자꾸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니까 배우자, 연인, 이렇게 되면은 받아주는 배우자, 연인이면 다행인데, 요거 못 받아들이는 배우자, 연인이면 계속 힘든 연애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자체 이제 볼드 처리가 해놨죠. 힘든 연애입니다. 힘든 연애인데,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1번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꼭 연애를 하셔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연애를 해요. 이게 내가 막 가슴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내가 체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여사제잖아요. 근데 여사제 된 입장에서 자기야 나 힘들어 하고 계속 감정 표현하고 있는 것도 나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연애를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해요. 왠 줄 아세요?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그러니까 감정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서투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폭발 아니면 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웬만한 것들이 이제 그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타협을 하게 되면 아예 포기가 돼버리는 거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 나 이 정도 참았으면 참았다 이래서 폭발이 되는 건데 근데요 이게 보면 어 신도들이 다가와서 여자들을 의지를 하지 여사제가 직접 다가가서 신도들한테 뭐 이렇게 다가가기는 어려운 존재잖아요. 여사제가 직접.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한테 다가와서 사랑 표현을 해주지 않는 이상 여사제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워도 외롭다 못하고 힘들다, 뭐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해도 쉽게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감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게 속마음 표현 안 한다라는 게 참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헌신적인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봐봐요.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줘서 자기야 고마워 하고 나한테 순간적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사제가 선물을 줬어요. 아니면 아프다 그래가지고 죽을 써줬어요. 아니면 뭐가 필요해서 뭘 사줬어. 아니면 말도 안 했는데 뭔가를 사줬어요. 그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사제 입장에서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이 지금 이 시점에서 머플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머플러를 사주고 장갑을 사주고 조금 몸이 안 좋다라고 했으니까 타이레놀과 함께 죽을 쏴줬어요. 내 기준에서. 그럼 너무 고맙다고 자기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여사제의 특은 뭐냐면요. 당신같이 배려심 많은 여자는 처음 만나봤다. 당신같이 이해심이 많고 기다려줄 수 아는 사람은 처음 만나봤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황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100만 번 참았다가 한 번 터지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네요. 그쵸. 10번 중에서 9번 참았다가 한 번 터졌는데 되게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운용이라는 게, 교황이요. 교황도 참죠. 교황도 참죠. 이게 감정 운용이라는 게 그, 그때 정화가 되고 같이 풀고 이런 과정이 좀 수월한 캐릭터면 그게 좀 덜한데 그 수월하게 이제 감정 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내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싶어서 좀 헌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거에 좀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랑이다라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에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직업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상담사, 종교인, 그다음에 간호 쪽, 요런 쪽으로 뭐 사회봉사 쪽. 그러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사랑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랑이라는 개념이겠지만 그것은 그런 거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사랑으로 하는 그 연애에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듣는 부분도 맞죠. 너처럼, 당신처럼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 난 처음 만나봐서 당신이 너무 좋고 편안하다. 엄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보면,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연애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많죠. 그럼 여사제는 믿음을 느끼며 모든 걸 희생하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거의죠. 근데 뭐 예외적인 부분들도 많은데 거의 주된 캐릭터는 헌신, 챙겨준다. 여사제로서 이렇게 챙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연애가 아니고 가족 관계에서도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퍼주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응, 저도 그래요. 뿌듯함을 느껴요. 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 뿌듯함을 느껴요. 러버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애 중이라고 하더라도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여사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여사제가 싫어하니까 살짝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살짝살짝 눈 피해가면서 행동하는 거지, 잔소리를 피해가면서 행동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또 잔소리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손 위에서 놀아나는 거는 여사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사제 잔소리 피해서 노는 게 상대방이거든.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은 것 같으면서도 못 잡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야 하거든요. 상대방이 좀 깐족깐족 되는 것도 있죠. 아들 같은 남편. 자, 여러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챙겨줌에 있어서 사랑을 느낀다잖아요. 계속 챙겨줄 만한 상대를 만나요. 그래서 힘든 연애를 해요. 좀 편안한 연애라고 한다면 나도 사랑도 받고 여왕제처럼 앉아서 물 떠와라, 커피 사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밥 차려라. 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사제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나 신랑이나 남자친구가 하고 뭐 배우 뭐 다른 분들이 이제 힘들게 일해 해온 거 아니까 내 한 몸 힘들어도 밥 차려야지 이런 거죠. 뭐든 키워요 여사제는. 그쵸?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연애 중이시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여사제가 딱 나왔다 이러면은 여러분 자 여러분 현재 연애 상태가 어떤가요? 뭐 속마음이 어떤가요? 이랬을 때 여사제가 나왔으면 무조건 불륜으로 가시는 분들 많다. 바람 피고 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갈등이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단순히 서로 대화가 없고, 그러니까 단순 대화 있죠. 밥 먹었어? 응. 잘 자? 잘 자. 요것만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요 정도만 되거나,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 저 여사제는 답답하다 이 표현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뭔가 체증이, 그러니까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더부룩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근데 또 먹는 건 또 먹어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비밀 요 파트 6번으로 내려놓은 거 보이세요? 6번 여기서? 사실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도 많고 임상을 그렇게 카드를 명확하게 짓는 사람들도 많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여사제가 나왔다고 어떻게 다 바람을 핍니까? 아우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는데 엄한 사람 잡겠네 정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리딩이 산으로 가고 손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현재 갈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생겨요. 여사제가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감정 기복이 있는데도 천막 하나로 가려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를 그리고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달을 살 내려놨단 말이에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감정, 여성성 다 내려놨다고요. 나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 나 여자로서 뭐 예쁘게 꾸미고 싶고 이거 다 포기하고 저기 앉아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불륜이 됩니까? 안 돼요. 봐봐요. 이게 지금 관계적인 면에서 여사제가 물론 주변 카드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관계적인 면에서요. 여사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로가 대화를 안 하고 있고 서로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꾹 참고 있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답답한 상황이고 갈등이고 대화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을 못 하고 내가 진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로서 뭔가 진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내 체면서 꾹 참고 있는 경우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것도 얘 바람피네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주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정말로. 내담자 쪽이,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내담자 쪽에 참는 건지 상대방이 참는 건지는 좀 잘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든지. 아시겠죠? 근데 비밀스러운 게 맞아요.
있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게 그렇게 다 여사제는 바람이다. 여사제는 비밀스럽다. 이렇게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6번으로 밑으로 내려놨어요. 이걸 1번으로 올라가면 난리 날 것 같아서. 모든 상담이 저렇게 될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으면 1번 아니면 2번. 몇 명 듣고 계시나 한번 보자. 자, 오케이. 많은 분들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말이 없으시길래 나만 떠드나 생각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키워드 선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키워드 안 한 거 아시죠? 여기 그 35페이지에 키워드 라인 안 한 거 아시죠? 어차피 읽어보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실정 상담에서 여기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왔구나. 여기에서 저런 키워드가 나왔구나. 스스로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시크릿이라는 거는 감정을 숨기고 있고 뭐가 꽁한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시크릿도 되겠죠. 그리고 큰 3번 볼게요. 연애보다는 현실이 중요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연애 파트 할 때 명예우선, 명예실추 두 파트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까지 했던 연애 파트는 명예실추 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요, 이게 3-2번에 보시면 하던 일을 내팽겨치고 연애에만 매달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게 내 본 성향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에 집중이 안 되고요. 일을 그르치게 되고요. 그 내가 벌어놨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애에 쓰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연애에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일에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하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흑화된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되겠까? 흑화라기보다는 그냥 제 본분을 잃어버려요.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명예가 우선적으로 이제 코드가 맞춰지는 분들은요, 연애를 선택을 못 해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연애가 선택이 어렵다 해서 계속해서 미루어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의 커리어가 우선이고 내 명예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만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연애보다는, 결혼보다는 나의 커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사제 카드가 이번 달 연애운으로 나오면 일단 연애운은 안 된다라고 가깝죠. 그 이유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내가 일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되겠지만 아니면 뭐 연애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 좀 연애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예전에 감정이 너무나 그런 게 있어서 연애 시작도 못하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일단 이 카드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좀 있어요. 사실은 명예장은요. 돈보다는 명예를 쫓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보세요. 돈보다 명예를 쫓아야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돈을 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공무원이 돈을 쫓게 되면 비리랑 난리가 나죠. 근데 봐봐요. 돈을 쫓아도 되는 사람이 돈을 1,000억, 2,000억 번다 그래서 비리만 저지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돈을 쫓으면 되는 사업가들이 1,000억, 2,000원을 보고 주식에서 빵빵빵 터트렸다 그래서 감옥 가나요? 안 가요. 아, 물론 뭐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조사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 없다는 전제 하에. 근데 명예를 쫓아야 되는 사람이 돈을 쫓게 되면은 명예가 실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사대는 명예장이라서요. 지금 깡다님이 눈에 차는 인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 잘 포인트 잡으셨어요. 진짜예요. 기준이 높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높아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못 찾아서도 있겠지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연애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하고 비슷한 명예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명예라도 지키고 살고 돈이라도 지키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 둘 다 체면 치레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상 이혼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사제니까 원하는 사람을 거기까지 키워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능력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 명예짱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연애는 조금 부정적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우, 요까지 하는데 1시간이 넘었어. 빨리 갈게요. 자, 사업에도 좋은 카드가 아닌 게, 사실은 근데 요렇게 저는 적어놨지만 요즘에는 좀 생각이 살짝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사업에 좋은 카드가 아닌 게 일단 명예장이기 때문에 금전을 일정 이상 벌어들이기는 힘들고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자기 그릇만큼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보다는 솔직히 회사에서 고위 직급, 그냥 직급도 아니에요. 고위 직급을 유지하면서 그만한 고액 연봉을 받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불안해 하세요. 사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요즘에는 좀 워딩이 조금 센데, 안 된다라기보다는, 근데 그 정도 내가, 월급 정도의 그 수익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여사제는 만약에 하신다면 요 직업 파트에 보시면 요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종목? 업종. 업종을 선택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 사업, 교육 사업, 상담 사업, 간호사 관련, 요즘 데이케어 센터 이런 거 참 많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문화예술 계통, 전통적인 것도 되겠고요. 마니아적인 것도 좀 돼요. 전통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형문화재, 계승되어 오는 거,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마니아 쪽으로 되는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셔도 되겠고 사회복지 관련 데이케어 센터 그런 것도 되겠죠. 요런 아니면 교육 사업하면서 에듀윌 같은 메가스터디 같은 요런 사업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을 유의하셔서 하시면은 좀 괜찮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보세요. 아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면의 갈등을 정리하고 정화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별표를 했잖아요. 지금 요 카드에서 현재 사업 카드가 나오면 답답하다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방향이나 설정,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고, 방향을 세워야 되겠고, 그럴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 명예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제약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제약을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요즘에 이거 생각이 바뀌었냐면, 직업 단절 여성들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은퇴의 시기인데, 65세 이상에 대해서. 근데 나는 지금 은퇴할 체력이 아니고,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인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동안에 좀, 힘들게 지냈다가, 이제는 좀, 개인 사업을 해서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육아하시는 육아맘들,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분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여사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반대하고 볼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들어서. 그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 어,
월 매출 100만 원, 200만 원이라면 사업치고는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100만 원, 200만 원도 굉장히 큰 그 생활 필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에는 좀 하시라고 하는 추세예요, 저는. 제 말 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좀 보면 여사제가 가슴은 많이 아프시겠지만 여사제 그 탄생카드 분들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여사제가 이렇게 부정적 워딩들이 많아요. 긍정적 워딩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게 많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나중에 사업 다음에 금전을 할 건데 여러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타이밍이 요즘의 세상이에요. 여사제 세상이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도 아니고 바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도 아니고요. 연애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또 관계적인 면에서 좀 잘 헤쳐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요즘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많이 바뀝니다. 이 카드 한 장에 대한 시선이 매년 바뀌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자, 그래서 사업은 이제 수익은 계획한 대로, 목표했던 대로 수익이 날 수가 있겠고요. 직업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동여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디가, 여사제가 저 자리 비워두고 어디 가요? 못 가. 못 가. 근데 승진은 가능해요. 하늘 끝까지 승진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직, 이동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현재 재직 중이라면 이직은 조금 어렵겠고 지금 일을 좀 쉬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내 직위나 이런 거를 보장받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좀 어렵고요. 이직 자체가. 근데 이미 내가 쉬고 있어. 근데 이번 달 이직운에서 여사제가 나왔네. 어? 내가 여사제. 그쵸? 무직이면 취업 가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다른 분들은 이제 취업을 안 하고 이직이라고 하시니까 이 취업 이직이라는 것 자체도 쉬고 있느냐 일하고 있느냐 요거에서 또 다른데 쉬고 있으면 가능해요. 내 전문성 커리어 다 살려서 전문 분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문서원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사인할 수가 있거든. 근로계약서. 그죠? 연봉계약서. 이런 거 사인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금전인데 사실 금전은 명예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정해진 그룹이 있어요. 공무원 월급 검색하면 다 나와요. 9급부터 1급까지 다 나와요. 대통령 월급까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만 벌겠습니까? 다 이제 공무원들도 보면 투잡이 불가능한데 다 이제 뒤에서 또 벌어들이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비리예요. 하지만 명예장들이 여사제들이 금전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자, 일단 좋고 나쁘다 할 카드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금전운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요 두 가지로 한번 고객님한테 물어봐요. 사업하세요? 프리랜서 하세요? 회사원이세요? 요 두 개를 물어봐요. 두 개를 물어봐서 만약에 사업하고 있다 이러면은 주변 카드들을 잘 살펴보고 문서운에 따른 금전운인지 좋은 건지 주변 흐름에 따라서 흐름이 답답하게 갈지 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회사원일 경우에는 승진 대상자인지 물어보고 승진운은 이제 연봉 상승이기 때문에 승진운이면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금전이 오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안 좋게 작용하면은 안 좋은 문서운으로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문서운. 자, 문서운. 이게 뭘까? 금전운에서 문서운이라는 거는 대출, 보증, 유산 상속, 매매 계약, 계약에 따른 수당, 계약서, 사인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업 프리랜서는 문서운에 따른 금전운이기 때문에 뭐예요? 거래처랑 그 새로운 거래처가 트이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사업에서 문서원이 사업 거래처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대출 승인이 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간다면, 고객사, 그쵸. 보험 분들이라든지 내가 그 계약 건수에 따른 수당이 다른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겠죠, 문서가. 그러면 돈이 좀 올라가겠죠. 근데 주변 카드들 흐름에 있어서 안 좋은 흐름이다. 이러면 답답하다. 뭔가 어딘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답해요. 그런데 여사제가 나와서 답답해. 그럼 어떻게 된다?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시점이 왔죠. 계획을 다시. 오케이? 답답하니까 여사제가 이거 계획 다시 세우셔야겠는데요. 좀 약간 좀 다시 내실을 다지셔야 되겠는데요. 내실. 내실을 좀 다시 다셔야 된다. 오케이? 자, 승진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문선을 조심해야 되느냐? 보증 잘못 썼다. 괜히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이 불어났다. 돌려먹기 했다. 이런 거. 안 좋은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회사원 일반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돈이 들어옵니다. 자, 내가 여사제로서 계획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대로 들어옵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 개념, 공부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 매매 투자, 이런 거 개념은 긍정인데, 내가 채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낼 자리도 아닌데, 그냥 내가 여기서 연장자다. 여기서 되게 직급이 높다. 이래서 내 체면 치레 때문에 계속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꿀팁입니다. 이 명예장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명예를 따라야 돈이 뒤따릅니다. 자, 대기만성, 자급자족형입니다. 자, 명예를 쫓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내 이름을 팔아서 돈이 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책 출간, 강의 해서 영상 찍어서 팔기. 왜 요즘 세상에 이 여사제들이 돈 벌기 쉬우냐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수익화 낼 수 있는 SNS들 있죠. 여기에서 내가 전문적인 분야를 팔면 됩니다. 그럼 팔로워 수 늘죠. 구독자 수 늘죠. 그러면 알아서 구글 애드센스 돈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겠죠. 책 내죠. 인세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책을 내면 어떻게 돼요? 내 기본적인 연봉이나 자기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달라져요. 대우가 달라지겠죠. 자, 타로로 볼까요? 타로 카드 제작하시면 되겠죠. 타로 카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이센스랑 비슷하게 책과 비슷하게 출간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인쇄소에서 찍어내잖아요. 문서잖아요. 카드를 만든다.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책을 쓴다.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판다. 그러면 저는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러면은 조회수대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겠죠. 물론 그런 알고리즘 물론 조회수가 많다 그래서 돈으로 비례가 된다고는 아닌 거는 알지만 예를 들자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예짱이 연애도 힘들어, 정해진 그릇만 하여 너무나 아무리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살고 계세요. 전문성을 가진 명예짱도 금전운이 좋아진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보통은 요즘에는 그 뭐냐 예전에는 기성세대들은 자격증 하나에 학벌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버는 구조로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요. 변호사들도 의사들도 다 유튜브 하는 시대예요. 명예를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짱이신 분들 명예를 팔아보세요.
내 명예가 어떤 거, 내 전문성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명예를 따르면 돈이 뒤따른다. 요거 꿀팁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어디서 봤는데 격리만 하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격리하신 분이 사업을 내셨는데 어떤 사업인 줄 아세요? 어떤 개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격리를 상시로 둘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뭐 1년에 몇 개월 정도는 뭐 5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월말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격리분들의 역할이 필요할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격리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서 잠깐 그 회사에 재무를 봐주는 거예요. 세무를 봐주는 거예요. 회계를 봐주는 거예요. 그거를 아웃소싱 해주는 회사를 만드셨어. 그쵸. 프리랜서 새 회계 사무장처럼 격리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벌고 계신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도 그게 지속이 되고 있는지는 저는 사실을 모르겠지만 여튼 너무 아이디어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시니까 내 직업이 이래서 내가 지금 돈이 요거밖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펀딩 제도 보세요. 우리 펀딩에서 만났잖아요. 펀딩은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희망을 갑자기 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금전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됐으면 갑자기 덕담도 하고 있네. 덕담도 하고 있네, 얘 진짜. 미치겠네. 근데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이디어 이 원더를 찾아오세요. 아이디어 드릴게요. 자신의 그거를 맞춰서 자신의 생활생시 이거를 맞춰서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저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서 새벽 2시에 자비님한테 전화해서 이 아이디어 어때요? 저 아이디어 어때요? 이래요. 미치겠어요. 아이디어 너무 샘솟아요. 여러분 좀 아이디어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전화만 하잖아요. 자비님한테. 자비님, 이러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듣지도 않고 좋대. 나, 고고고고고 이래요. 자, 문서 계약 매매는요, 토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입니다. 근데, 무조건 긍정인데, 주변 카드들에 따라서 이 문서가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격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좋게 작용하는 게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 토라, 문서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럼 여사제를 찾아가거나 요런 구조로 됩니다. 자, 갑자기 랩 좀 할게요. 12시가 지나서요. 학업, 학업, 합격 당연히 가능합니다. 메이저급 상향 지원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급반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공부라는 개념 자체를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자서 힘들게 그 이면의 뜻은 뭐가 있을까? 이것 말고 다른 추가적인 고서나 논문은 없을까? 이거 찾아보는 스타일이십니다. 그리고 원리 원칙을 따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여사제 카드가 이해가 안 가면 이 다음 카드 여왕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 카드, 솔직히 마이너 카드부터 공부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마이너 카드부터 공부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취미를 포함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집중하는 시기에 여사제도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마음을 볼게요. 감성보다는 이성, 사랑보다는 현실이 우선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사제의 어떤 표면적인 특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특징과 연애 파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벼파다 보면 여사제가 굉장히 좀 그런 힘든 구석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에요. 여러분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막 가슴이 아프신 여사제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격이에요.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분들도 여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예민해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힘든 분들이 오셔서 이 여사제한테 상담을 하거나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좀 딥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되게 좋은 시대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여사제들도 빛이 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시다고. 그래서 어, 근데 이런 건 단점은 있어요. 나는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판단하는 걸 싫어해요. 그건 무슨 마음이야?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어. 내 기준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싫다는 거죠. 내 지적 수준, 내가 나의 학식, 나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토론인데 태클을 걸어온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자 논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할 사람이면서도 그런 상황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세요. 의사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거는 볼게요. 부인과 계통은 안 좋긴 합니다. 사실 우울증 계통이나. 근데 어 오래된 지병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참는다. 알고도 넘어간다. 눈 가린다. 요런 느낌이 좀 있어서 오래된 지병. 이것도 참을 수 있어요. 지병도 참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은데 보통 보면 약간 좀 요런 부인과 계통, 우울증 계통에 연결돼서 연계가 돼서 되는 어떤 만성 질환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지 않나요? 뭘요? 어떤 거를? 갑자기 막 건강원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사제는 개방적이고 세속에 물든 여자는 아닌데, 사실은 뒤에 있는 물이 사실 많이 찝찝합니다. 물이 반이나 차여 있기 때문에 많이 찝찝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사실 속내를 너무 몰라서 찝찝한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사회적인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 명예가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식과 지식과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프라다의 직원이 푸드파트 직원이 와서 꽤 좋은 회사 들어갔잖아요. 프라다 직원이니까. 근데 구두 수선 30년, 수제 구두 수선 30년 장인한테 가서 무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 구두 디자이너인데, 우리 집 앞에 구두 수선에 30년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되게 하청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식이 높거나, 아니면 학벌이 높거나, 한 분야의 고수가 되어 있으면은, 이 여사제는 그걸로 명예를 먹고 살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존중받고 살아요. 그러면 여사제는 그 존중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그 존중이 연봉이 되고 돈이 된다면 더 좋아요. 이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직을 하고 다른 공부해보고 이 공부해보고 저 공부해보고 전문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정신적으로 잘 통하는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결혼 생활도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커요. 그런데 이 모든 가치관이 있어서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어난 장점과 단점, 부작용, 이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순수한 마음이라도 내 언행이 조금 센 편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처럼 상담을 하시던지 강의를 하시면 직업이 그러니까, 아, 이런 말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을 좀 조심을 하시는 편이 좋고, 그다음에, 어,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 같은 공부를 해서요. 타로나 사주나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던지 이 사람을 이해를 해보려는 공부 좋아하시잖아. 이 사람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려면 내가 이 사람의 사람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고 항상 서포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태도는 좋은데 제가 종교를 가져라라고 여기 딱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을 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거 제시를 했어요. 종교를 가지라고 하면은 그게 제가 나 자신을 사랑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보자고 그러니 종교를 가지는 편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명예도 다 지키고 싶은데, 이 모든 게 이제 삼박자가 내 성에 안 차는 성격이라서 이런 건데, 요거를 내려놓고,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어디든 가든 상관없어. 뭐, 기독교로 가도 상관이 없고, 천주교, 불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모든 교리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공통적인 건 뭐냐면, 나를 돌보는 거에 먼저가 있거든요. 고해성사를 하죠. 회개하죠. 그다음에 업장 소멸을 하거든요. 각자 종교에서. 그러면 내가 반성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갈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남을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태어난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거는 남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터키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고, 남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란다면 명예, 내 이름값이 높아져서 내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게끔, 찾아오게끔, 요런 식으로 상황을 돌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수. 구독자 수가 늘면 늘수록 나를 사랑해주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팔로워 수. 그죠? 그런 걸로 대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많은데 요거를 슬기롭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니까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원더님 옆에서 딱 붙어서 아이디어 받아먹고 좋은 여사제 삶을 살아야겠어요. 아, 진짜 여사제 요즘에 괜찮아요. 살기 좋아해요. 그냥 진짜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보험 설계사분들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험 설계사분들이 되게 약간 그 변액보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투자 개념 이런 것도 보험에서 팔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와, 이 설계사분은 정말 실력이 있구나 생각해서 수익이 는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볼 일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여사제는요, 내가 한 만큼 돈이 충당이 되면 그것도 되거든요. 여사제를 깊게 이해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주변에서 제발 책을 내, 강의를 열어 별소리 다 들었는데 하세요. 하세요.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했다간 큰 코 다쳐요. 아, 여사제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선견 지명도 좀 있고 상황 판단이 좀 잘 되시거든요. 직관력이나 통찰력이나 이런 게 조금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걸로 이제 선무당 잡는다고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된다는 거죠. 아, 깡다님이 이제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거를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한 번 더 곱씹어 본다. 그렇겠죠. 싫어하는 티를 내지만 곱씹어 보겠죠. 그런 평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왜 어디서 그런 평가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질문 있으십니까?
아유, 벌써 12시가 이렇게 넘어서. 여사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 포인트는 무조건 불륜이고 바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어, 나중에 요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 실전 상담이 있잖아요. 여기, 리딩 팁 있잖아요. 리딩 팁. 여기서 보면, 앞자리에 나오면 뭐다. 중간 자리에 나오면 뭐다. 세 번째 자리에 나오면 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여사제가 앞에 나오면 처음부터 바람을 핀 게 아니잖아요. 아, 나 미치겠어. 자꾸 바람으로 키워드를 뽑혀가지고. 처음부터 바람을 폈으면 뭐 이상한 산으로 가려고 그래. 저런 산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실한 계획과 신념이 있었고, 확실한 어떤 결단이 있었고, 요런 쪽으로 공부를 했었고, 처음부터 이제 똑똑했었고 약간 요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 처음부터 바람 폈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사제 솔직히 답답하게 보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전문성 높아서 멋있었어요.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 뒷공문을 욕한다 이런 키워드 정말 많아요. 욕할 수도 있죠. 불평, 불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키워드가 다가 아니란 게. 자, 통찰력, 직관력 뛰어나죠? 학식이 높죠? 자존심이 높죠? 응. 인내심, 이해심, 도덕적, 지혜로움, 파워. 요 파워라는 거는 아까 그 인증방에서, 10주 인증방에서 나왔는데, 요 파워는 아무래도 다 토르처럼 힘센 파워가 아니겠죠. 내면의 힘, 인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못 따라오는 그런 아우라 파워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내외적으로 파워가 다 있습니다. 자, 결벽증, 편집증. 고민 있음 여사제한테 가면 좋은 피드백을 듣지만 순살 가고. 약간 T로 상담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보수적, 융통성 없고, 자존감, 낮은 연애, 비밀 답답하다. 요런 키워드. 이제 키워드 이해 가셨죠? 이제 키워드만 달달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키워드만 외워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타로 카드는요. 이제서 보면, 아, 얘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됐구나라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전 상담 기본부터 먼저 보시고 키워드를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카드로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